인터뷰의 지혜쌤입니다. 벌써 다음 주가 기말고사죠. 여태까지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마지막까지 노력해 주신 점 정말 보상을 받기를 저도 함께 기원할게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집중하셔서 내신 꼭 제대로 챙기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주 기말고사를 끝으로 여러분들은 또 하나의 정말 큰 관문이 하나가 남았어요. 바로 수시 면접 준비겠죠. 수시 면접 준비를 이제 하기에 앞서서 제가 면접장에서 면접관의 그런 이목을 집중시키고 관심을 받기 위해서는 일단은 먼저 스타일링이 우선시 되어야 된다고 지난 영상에서 누누이 강조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다이어트도 꾸준히 하고 계셨겠지만 이제 기말고사를 끝으로 정말 본격적인 다이어트, 조금은 힘들 수도 있겠지만 조금만 더 참고 노력하셔서 다이어트로 먼저 여러분들의 그런 스타일링을 시작을 해주시길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오늘부터는 여러분들이 바로 면접장에서 면접관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스타일링이 갖추어졌다면 이제부터는 답변으로 면접관들의 귀를 계속해서 기울이게 하는 그런 요령을 한번 알려드릴까 합니다. 자, 면접관들은 먼저 처음에 이렇게 들어오면은 여러분들의 그런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다라고 생각하면은 일단은 골고루 관심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골고루 관심을 가졌지만 특출나게 뭔가 대답을 정말 잘하는 사람이 드물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문장의 구성력을 가지고 좀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제대로 전달한다면은 분명히 승산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면접관에게 잘 들리는 답변, 그리고 면접관의 집중력을 끝까지 잡고 있을 수 있는 그런 답변의 흐름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면접관에게 잘 들리는 답변이다 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보통 목소리를 크게, 발음을 똑똑하게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생각보다 면접장은 그렇게 크지 않고요. 그리고 면접관과 여러분들 사이도 그렇게 멀지가 않아요. 그리고 주변이 워낙에 조용하기 때문에 필요 이상의 큰 목소리는 오히려 좀 귀가 피곤하게 들릴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지양해 주시고요. 정말 차분하게 하지만 너무 소극적이지만 않게 목소리를 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리는 면접관에게 잘 들리는 답변은 뭔지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답변을 구성할 때요, 여러분들 공식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좀 룰을 따라 주신다면은 면접관들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워져요. 그리고 내용 자체가 같은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좀 지루한 느낌이 없기 때문에 끝까지, 조금은 긴 답변이더라도 끝까지 집중해서 들으실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어요. 그렇다면 제가 얘기하는 면접관이 끝까지 집중하고 제대로 잘 들을 수 있는 면접 답변의 구성은 크게 세 가지로 생각을 해요. 첫 번째, 두갈식으로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주장하는 또는 두갈식으로 얘기했던 그 문장에 대해서 탄탄한 근거를 제시하라.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에는 승무원이나 이 학교의 입학생이 되고 난 후에 포부로 마무리 짓지 말고 여러분들이 그 전에 겪었던 에피소드를 통해서 어떤 걸 느꼈고 어떻게 생각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그 정도의 다짐이나 깨달음 정도로 마무리를 하시면 됩니다. 많은 친구들이 이제 제가 답변을 같이 만들어 가다 보면은 이제 집에서 숙제를 미리 해오잖아요. 그럼 보통 기승전 승무원, 기승전 이 학교의 학생으로 끝나요. 이러면은 처음에 문장을 구성하기도 너무 힘들고요. 마무리가 너무 억지스럽기 때문에 이거는 좀 진정성이 느껴지기보다는 억지로 만들어낸 답변을 위한 답변 같다라는 느낌이 강해서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진짜일까?
이런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서 얘기한 내용만으로도 면접관들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어른들이고 사회적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만들 때 너무 인위적으로 승무원에 너무 짜맞추는 답변보다는 조금 더 쿨하게 내가 주장하는 바, 그리고 그 주장을 근거하는 에피소드, 그 에피소드를 통해서 내가 깨달은 점 또는 생각하는 점, 이 정도로만 마무리를 해주시면 돼요. 면접관으로 또 이렇게 앉아서 여러분들의 얘기를 듣다 보면은 구구절절 맞는 말이고 옳은 말을 하지만 그 말의 깊이를 가늠할 수가 없거나 또는 이 친구가 이 친구의 입으로 하는 말이지만 사실 믿을 수가 없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그 이유는 바로 너무나 추상적인 말들, 일반론적인 말들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거는 꼭 내가 아니더라도 다른 친구가 이 말을 듣거나 배웠으면 충분히 자기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즘은 워낙에 학원이나 그런 사설 기관들이 많아서 이제 면접관들은 이 친구가 되게 오랫동안 면접 준비를 했구나, 요 정도만 유추할 수 있지, 이 친구가 정말 이 생각을 가지고 이런 생각을 토대로 앞으로 학업에 임하겠구나, 그래서 결국 승무원이 되겠구나 까지는 생각을 못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대 제가 강조하지만 욕심부리지 말고 주장하는 바, 근거하는 에피소드, 그리고 그 속에서 깨달았거나 앞으로 생각하는 부분까지만 말씀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너무너무 지금까지 얘기한 부분이 맞는 말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조금은 어렵죠. 자, 그러면은 두갈시기 먼저부터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두갈시기라고 하는 것은 좀 약간은 단답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뭔가를 물었어요. 네, 아닙니다. 또는 이거의 답이 뭐예요? 1입니다, 2입니다. 이런 식으로 대답하는 게 두갈식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사실 이게 두갈식은 맞아요. 하지만 우리같이 이렇게 인성면접 같은 면접을 보는 스타일의 면접장에서는 두갈식이지만 약간의 서술형으로 풀어줄 필요가 있어요. 자, 이거는 무슨 색 같아요? 네, 주황색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어떻게 대답해야 되냐면요. 이거는 무슨 색인 것 같아요? 노란색과 빨간색이 합쳐진 주황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약간의 서술형. 내가 주황색이라고 생각하는 그 바탕에 약간의 근거를 제시를 하고 그 이후에 풍부한 에피소드를 넣어줘야 된다는 말이죠. 자, 두갈식, 서술형 두갈식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됐을까요? 자, 그러면은 이제 실제로 예문을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얼마 전에 저희 학생이 대답한 예문이에요. 질문은 이거였어요. 주변 친구들로부터 어떤 칭찬을 자주 들으세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자, 이거는 여러분의 장점이 뭔가요? 라는 질문을 살짝 돌려서 물어본 거죠. 그런데 그 친구의 답변은 이거였어요. 저는 항상 밝은 미소로 친구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공감을 잘해주기 때문에 주변에 친구들이 많은 편입니다. 이거는 답변인가요? 아니죠. 그러면 일단은 두갈식이 아니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두 번째 문장에서 이 친구가 정확한 대답을 해요. 그래서 친구들은 저에게 공감 능력이 뛰어나다고 칭찬해 줍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자, 듣는 칭찬이 뭐예요? 라고 물어봤는데 불필요하게 공감을 잘해주기 때문에 주변 친구들이 많다라고 답변을 했었고, 두 번째 문장에서 공감 능력이 뛰어나다고 칭찬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서는 일단 두갈식도 아니지만 두 번째 문장도 너무나 공감하기가 힘들죠. 친구들이 정말 너 정말 공감 능력이 뛰어나 라고 칭찬을 하진 않잖아요. 자,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쓰는 단어를 이용해서 대답을 하시는 게 가장 진정성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잠깐 수정을 해보자면요. 질문, 주변 친구들로부터 주로 어떤 칭찬을 받으세요? 라고 했을 때 A라는 지원자가 대답을 합니다. 주변 친구들이 저에게 항상 얘기를 잘 들어줘서 고민이나 어떤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생각날 정도로 편하다는 말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라고 평상시에 쓰는 언어로 그렇게 두 갈씩 문장을 만들었어요. 그러고서는 그 이후에 이제 디테일한 예문을 넣었죠. 한 번은 친하게 지내던 친구 두 명이 사소한 오해로 인해 싸움으로 번질 뻔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중간 입장이었던 저는 두 친구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기보다는 각자의 생각과 상황을 충분히 들어보고 서로 오해가 생긴 부분을 조심스럽게 전해줘서 잘 마무리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마무리 느낀 점입니다. 그때 친구들이 저에게 귀담아 듣고 오해를 풀어준 것에 대해 고마움을 전달했던 기억이 가장 제가 기억에 남는 칭찬이었습니다. 이렇게 대단한 활약상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직 20대가 되지 않은 고등학생들 사이에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었고, 그리고 정말 이렇게 소소한 상황들로 친구들은 서로에게 칭찬을 해주고 또 칭찬을 해주잖아요. 이런 얘기를 면접관이 들었을 때 일단은 진정성 부분에서 절대 의심하지 않아요. 정말 있음직한 일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 답변을 듣고 면접관은 어떻게 이 학생에 대해서 유추할 수 있을까요? 이 친구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어느 한쪽 편에 들어서 같이 맞서기보다는 정말 양쪽의 입장을 그대로 듣고 그것을 자기가 해결해 주기 위해서 어느 정도 좀 분위기를 좋게 해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친구구나. 부드럽지만 적극적인 성격도 함께 가지고 있는 친구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또 어떤 식으로 유추가 가능할까요? 이 친구는 학교 생활을 할 때 옆에 있는 친구들을 잘 챙기면서 잘 이끌어 갈 수 있는 친구겠구나. 이런 친구라면은 앞으로도 승무원을 해서도 좋은 팀플레이어가 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겠죠. 이런 식으로 답변은 소소하지만 확실하게 내가 어떤 사람인지 전달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소소한 얘기일수록 가볍게 면접관이 귀 기울일 수 있고요. 가볍게 귀 기울여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파악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당락을 결정하기가 쉬워집니다. 여러분들 소재를 정확하게 전하고 너무 거창하게 추상적인 단어나 너무 꾸민 단어로 절대 포장하지 말고 일상 속에서 사용하는 단어를 조금 더 정돈해서 사용하는 정도로만 생각하시고 면접 답변을 만들어 가시면은 충분히 면접관님들에게 여러분들의 모습이 잘 전달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카테고리별로 조금 더 세밀하게 어떤 답변에는 어떤 식으로 나를 어필해야지 면접관들이 잘 들을 수 있을까에 대한 시리즈를 조금 더 준비를 해보려고 해요. 다음 영상에서도 같이 공부하시고 싶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